자, 이번에는요,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는데요. 고유정 관련 기사는 뭐 매일같이 등장을 합니다. 한국일보 기사, 청와대 엄벌 청원 20만 명을 돌파했다. 뭐 고유정 사형 선고가 가능할까? 그러니까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거예요.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요.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범죄,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한 범죄,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게 하는 범죄도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고, 그래서 엄벌을 청원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20만 명 넘게 동의를 했다. 그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기사는 지금 여론은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막상 수사를 하는 경찰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별도로 여기 화면에 준비했습니다. 보시죠. 여기 보시면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, 최근에 경찰이 이제 부실 수사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수사라는 경찰 쪽에서 이른바 이제 내부망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. 나왔어요. 그러니까 해명을 한 거죠. 이렇습니다. 여기 보시면 부실 수사 해명글 올린 초동수사 담당 경찰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출처는 이제 조선일보인데요. 충분한 증거 확보된 상태다. 이런 상황에서 현장 검증은 야만적인 조리돌림이라는 시장의 결단이 있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장 검증이 없었어요, 지금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요, 현장 검증은 검찰과 협의가 된 것이다. 그리고 이 현장 검증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야만적인 조리돌림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 했습니다, 지금요.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. 그리고 다음 내용 또 있습니다. 보시죠. 자, 여기 보시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고유정이요. 펜션 인근의 종량제 봉투에 뭔가를 담아서 버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. 그런데 유족이 뒤늦게 요 CCTV를 확인을 했어요. 그리고 경찰한테 따진 겁니다. 아니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. 그랬더니 경찰은 알고 있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뭐 그냥 그런 상태였다라고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개운하지가 않은 겁니다. 일단 그게 무엇이든 그거를 유족들은 궁금해하잖아요. 그럼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이 경찰 설명이 이래요. 범행에 쓰인 이불이나 수건으로 판단했다. 근데 봉투는 이미 소각됐어요. 이 뭡니까 이게 지금. 그래서 지금 연속해서 저희가 2개의 화면 봤는데요. 이른바 조리돌림. 조리돌림 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저희가 정확한 좀 정의를 좀 여기서 좀 내려드릴게요.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 육체적인 체벌은 없지만요. 해당 죄인의 죄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수치심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하거든요. 그게 조리돌림입니다. 근데 수사를 담당한 그 경찰서 서장이 고유정에 대해서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현장 검증 안 하는 게 좋겠다.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. 야만적인 조리돌림.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. 일단 이수희 변호사, 조리돌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고유정은요. 신상 공개가 된 인물입니다. 그렇죠. 경찰 쪽에서 판단해서 얼굴을 알리라고 한 거예요. 예. 신상을 공개하라고. 그런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장은 현장 검증에 대해서 야만적인 조리돌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. 이 부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 현장 검증이 무슨 신상 공개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고 그러니까 범행 그 일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현장 검증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고유정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우발적인 범죄로 얘기를 해요.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러면 피해자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피해자 당신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지금 그 고유정 주장대로라면 그럼 그대로 뭐 그 재현을 하다 보면 이게 거짓 진술일 때는 본인도 막히거나 아니면 거기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다시 진술을 받을 때
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캐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이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말씀하시는 예. 현장에 갔을 때는 이 그 피의자 본인이 예.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경 변화도 일으킬 수 있대요. 아, 현장에 가게 되면. 예,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니까 부지불식간에 뭔가 더 수사의 예.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죠.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현장 검증이 예.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절도범을 가지고 현장 검증은 안 하죠. 하지만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전에 현장 검증을 했던 그 경찰서장들은 그러면 뭐 야만적인 조리돌림을 즐기는 사람들이라 그걸 했나요? 그러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. 초동 수사에서도 유족들이 옆집에 있는 CCTV 확보해서 갖다 주고 참 그 유족들에게는 미안함이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수사팀에 애도 쓰고 죄송합니다. 그 뼈조각 피해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쪼그리고 앉아서 그 소각장에서 그 애쓰고 있는 거는 알지만 초동 수사에서의 그 유족들에게 분명히 미안함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. 이거를 그 아무리 경찰 내부망이라고 하지만 올려서 나름 억울하다고 올리는 글이 더 공분을 자아나게 한다는 거죠. 그럼 사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지금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뭔가 좀 자세한 설명, 진짜 진정하게 좀 뭔가 공간에 갈 수 있는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데요. 조은과 위원,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앞서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 자체 부실이지만 해명이 더 부실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. 그러니까 뭐 초동 수사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나왔고 예를 들면 CCTV 가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해서 유족들이 갖다 주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 인정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해명성 글이 더 부실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 사형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 사형제라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잔혹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여론이라든가 감정적으로 흐를 게 아니라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생명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과거의 판례를 보면은 뭐 인혁당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유무죄가 지금 계속 바뀝니다.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문제가 사형제가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잔혹하고 엄벌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형제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. 차라리 뭐 여기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석방이나 사면 없는 뭐 종신형이 도입한다든가 이런 쪽에 논의를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. 지금의 어떤 범죄 사안에 대해서 참 요즘은 너무 잔혹한 끔찍한 걸 접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도 상당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를 즉흥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다.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론 분위기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해명 연속해서 봤는데요. 뭔가 좀 다르죠?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? 뭐 결이 다르고 할까요? 아무튼 좀 다릅니다. 저희가 오늘 요 기사, 사회 기사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.